네, 돈 버는 절세 TV와 함께 짜는 증여세 절세 전략. 우선 사연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와서 고민입니다. 네, 부동산을 구입하며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과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요. 부채도 증여할 수 있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상담도 많이 하시고. 자, 사연의 주인공처럼 부채를 자산과 함께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세법적인 용어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부담부 증여는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부채가 있을 때 이 부채까지 함께 증여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잡혀있는 부채만큼 증여재산의 평가액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부동산에 잡혀있는 부채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를 개시했을 때 임차인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 같은 거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 있는 상가를 10억짜리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다 줬으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보증금도 자녀한테 갚아라 해서 이 부동산을 같이 증여한다라고 하면 10억에서 부채 5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5억 원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증여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증여를 하고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고 보면요. 부채를 함께 이전하는 사연과 같은 경우라고 하시면요. 증여를 주는 사람, 즉 원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받는 사람은 받는 순수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이 워낙 높다 보니 함께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주택을 증여할 때 유의할 점이 있으시겠죠? 네, 있죠.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은 당장의 주택을 양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면 이게 부담부 증여가 돼서 채무가 이전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세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금이라든지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렇게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부채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총 자산가액에서 그 부채를 뺀 금액만큼만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건 증여세가 줄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부채는 갖고 있던 사람이 넘겨주기 때문에 추가로 양도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고려하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를 해야 될 점은 이렇게 부담부로 증여를 한다고 해도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런 형태의 증여를 인정하지 않은 국세청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막상 부담부 증여 거래를 했는데 증여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이 확인이 안 되면 이거는 증여를 한 사람이 부채를 대신 갚아준 걸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는 반드시 부채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실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담부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부담 능력이 있는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월세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으면서 갚아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토지 같은 거를 받는다면 월세 수입이 따로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 증여세 또한 증여로 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보통 우리 증여세를 줄 때는 낼 능력이 없으면 현금도 같이 줘서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현금은 사실은 증여재산가에게 얹어져서 맞아요.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증여세까지 주면서 또 증여세가 또 늘어나니까 네. 얼마 전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부모님이 증여세를 빌려주고 자녀가 그 빌려온 자금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증여세 회피된 것처럼 사실은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자녀가 그걸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인정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채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전부를 증여를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함께 있는 부채까지 해서 부담부 증여로 재산을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증여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줄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겠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을 같이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자녀에게 부채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녀는 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또 유심히 보고 자금 출처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추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